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이 역대 최다인 26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일본 의료가 파탄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일본 전 국민이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기시다 총리마저 2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최고위급인 총리가 감염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은 7번째 대유행이 찾아오면서 감염자가 엄청난 숫자로 치솟고 있는데요. 감염자가 감당이 안 되는지 의료 자체를 포기하는 모양새입니다. 과거 일본은 지난 3월에 한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무능한 한국이라는 논조의 비판 기사를 매우 많이 생산하였는데요. 지금은 그 내용이 쏙 들어간 상태입니다. 3월 이후 기사에는 한국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감염자가 너무 감당이 안 되는 나머지 병으로 취급하지 않으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를 계절성 독감과 같은 단순한 감기 정도로 취급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 장관은 발표에서 독감과 같은 전염병으로 변경되면 긴급성이 없어지며 정부의 특례 임시 백신 접종도 종료되고 감염자 전수조사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료 지원을 포기한 셈입니다. 현장에서는 PCR 검사 시 양성률이 50%를 넘는다고 하며 도쿄도 의사회장은 인터뷰에서 일본의 의료는 이미 파탄이 났으며 모든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일본 의료의 무력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게다가 현재 민간병원이나 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며 이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하루 발생 감염자는 최대 80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본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시오노기 제약에 먹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는 효과가 확실하지 않아 긴급 사용 승인이 보류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양은 확실히 줄었지만 임상 증상의 개선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보류지만 실제로는 미승인과 가깝다는 게 현지 분석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일본에서 폭발적인 가운데 백신마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매우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며 일본산답게 비용이 미국의 팍스로이드에 비해 2에서 3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일본 조코바를 수입하려고 했던 한국의 일동제약은 이 소식에 주가가 무려 5천억 이상 증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의료 붕괴 위기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병원은 한국과는 달리 소규모의 민간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진료 보수와 낮은 의료 근로 보수의 차이,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 등이 복합되어 막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인구 구조로 인해 소규모 민간 병원들이 현지에서의 응급 의료기관 역할을 전담하고 있고 대규모의 종합병원들은 수익성을 가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민간 병원에 대한 동원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공립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근무 체계가 가혹한 것으로 오래전부터 그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현재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며 일반 노동자의 초과 근무는 연간 360시간 예외적인 경우 최대 720시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였지만 공립의료기관의 초과 근무 시간은 연간 1860시간에 다다르며 실제로 공립의료기관의 과로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공립병원에서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자본금이 있는 의사들이 근로시간이 자유로운 개업일을 선택하여 다수의 민간 병원만 만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근무의와 개업이 간의 소득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일본의 의료체계는 외래 진료의 수입이 높고 입원 수입은 낮아 입원 환자가 많아질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또한 병상 수에 대해 의사, 간호사 수가 정해져 있어 규정 이상의 입원 환자를 진찰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병원에 코로나19 진료를 투입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단시간 내에 확보 가능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병상 수의 제한으로 인해 투입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대응 가능한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데이터 운영 및 관리 문제는 일본 현지 의료 체계의 늦은 디지털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의료 체계 대응에서 IT 대응 수준은 덴마크, 한국, 스웨덴 등이 높았고 일본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초기 IT 기술을 활용하여 감염 경로 확인 및 확진자 통계를 빠르게 정리하여 제공한 것에 비해 일본은 낙후된 IT 환경으로 늦은 대응 및 통계 확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별 의료 데이터의 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의 위기 상황은 구조적인 취약성들이 겹치며 발생한 위기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직적인 의료제도 및 유기적인 대응을 위한 디지털화가 문제라는 평가이지만 이를 고치기에는 매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본 현지인들은 이번에 전 세계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선정된 대한민국을 보면서 부러움 반, 질투 반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감염자가 급증하는 추세에서도 세계 최저 사망률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칭찬의 말도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뉴스투 기자들이 다음 기사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